대표팀 감독 추천 권한을 가진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일부 전강위원들은 국내 감독에게 대우를 해주면 빛을 보는 감독이 나올 것이라거나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감독을 인정하지 않을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감독에게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국내 지도자에 대한 편견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부 전광위원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면 그게 몇몇 분들이, 그러니까 그 위원들 중에 당연히 뭐 국내 감독이 하면 좋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내 감독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본인들한테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그리고 그 위상이 살겠죠. 우리가 히딩크 이후도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국내에서 행정하시는 분들, 뭐 지도자들, 예전에 계셨던 분들 보면은 히딩크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을 배워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생각해 보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 감독한테 히딩크 정도의 지원을 해줬으면 한국 감독도 그 정도의 성과를 냈을 거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일관되게 쭉 이어져 오는 축구계 저는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입니다. 20세 이하 국가대표팀의 감독 추천권도 가진 전력강화위원회. 비록 불발에 그쳤지만 심지어 전강위 위원 중 한 명이 감독 후보로 거론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사자는 시켜주면 기꺼이 열심히 하겠다며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다른 위원은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화답합니다.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의 지도자 선임에 있어서도 지도자를 추천하는 과정이 부적정하였고 이사의 절차도 누락하였습니다. 축구협회는 성인 남성 국가대표팀을 포함해 모두 10개의 국가대표팀 지도자 43명을 선임했습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 이 중 무려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축구협회의 밀실, 독단 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왜 눈치를 보지 않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이 구조와 이 어떤 이 닫혀져 있는 이 조직을 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성 의원이 축구협회 행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스포츠에서 승부조작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승부조작을 했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라는 걸 알았겠죠.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프로축구 승부 조작 사건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유명 선수까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6개 구단 46명의 선수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선수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소속 선수 9명이 승부 조작 브로커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5,500만 원까지 나눠 갖고 일부러 경기를 진 겁니다. 정몽규 총재가 직접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당시 프로축구연맹 총재가 정몽규 회장이었습니다. 제사를 깎는 듯한 아픔이 있더라도 축구의 기본 정신을 저해하는 모든 암적인 존재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랬던 그가 2023년 징계를 받은 축구인 100명을 기습 사면 조치합니다. A매치를 불과 1시간 남겨두고 이뤄진 졸속 발표였습니다. 때는 사실 한 일주일 전에 내용을 받았을 때는 그 내용 자체가 그냥 사명 복권 뭐 이래가지고만 돼 있고 인원이 없었어요. 그냥 하얀 백지. 한 2-3명 정도 사면하나? 뭐 이런 생각은 가졌어요. 근데 사실 현장에 가서 한 100명 정도를 받았거든요. 좀 당황스러웠죠.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좀 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대부분이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도와주자라는 형태였고
파문이 일자 축구협회는 사흘 만에 사면 결정을 철회합니다. 정몽규 당시 회장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지른 행동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것 또한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우리 축구계 전체가 함께 짊어질 무거운 짐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1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충분히 반성을 했고 죗값을 어느 정도는 치렀으니 이제 관용을 베푸는 게 어떻겠느냐는 일부 축구인들의 건의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사면 추진 대상 100명 중 승부 조작 관련자는 52명, 나머지 48명은 금품 수수, 입시 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축구인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선수들이 저지를 잘못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지도자, 감독, 코치, 심판, 협회 임원들이 저지른 것들이에요. 당시 그 사연님을 염두에 뒀던 정몽규 회장이 어떻게 하든 축구인들을 좀 끌어안기 위해서 불법이나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까지도 사면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서로 먹을 게 많으면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그냥 동고동락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대한축구협회의 모습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 감사에서는 축구협회 비상근 임원들의 자문료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축구협회는 무보수가 원칙인 비상근 임원에 대해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사실상 급여처럼 총 28억여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비상근 임원에게는 경비 외에 보수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그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몇백만 원씩 월급처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축구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21년, 22년은 월 600만 원, 23년, 24년은 월 8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받으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부끄럽지 않아요. 상관같이 일을 했었어요. 매일 출근하고 매일 회의하고 내가 그냥 개같이 많이 했었습니다. 일은요. 더 받아야 돼요. 그럼 이 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건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 지금 처음 아셨어요? 네,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자문료에 관계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인데, 네. 저희들이 뭐 불법적으로 돈을 받는다 그런 계약들은 아니에요. 또 관련 법규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은 알지를 못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네. 저희들이 뭐 돈을 제가 집행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받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해보니까 어디서 돈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저희들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가 참 난감한 거예요.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협회에서 잘 챙겨도 되는데 잘 못 챙겼겠죠? 축구협회의 연간 수익은 대한체육회 소속 다른 단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난해 총수익은 약 1,168억 원, 보조금 등의 공적 자금을 약 210억 원 받았고 A 대표팀과 관련된 수입은 약 9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냥 구단주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A 대표팀을 가지고 있는 구단주로서 여기서 나오는 사업이익들을 향유하고 있는 거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입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후원도 계속 들어오고, 네, 우리가 막 계속 우리 덕질하듯이 입장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달콤한 이권 사업이죠. 문체부는 감사 결과 감독 선임 과정을 포함해 대한축구협회 행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 27건을 지적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위법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요구했지만 협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국고보조금 일부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19그 연령대별 대표팀들한테 가는 비용들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 K리그, 디비전 리그들, 하부 리그들 있잖아요. 그 뭐 생활체육리그나 그쪽으로 가는 거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잘못은 축구협회가 했는데
사실 뺨은 유소년들이나 엉뚱한 그 공적인 한국 축구의 뿌리들이 맡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삭감되자 축구협회는 자체 예산으로 보충하지 않고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지출 자체를 줄였습니다. 지난해 유소년 축구 생활축구 대회가 파행을 겪은 데 이어 올해 경기도 K5 리그의 경우 경기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희 팀에도 아직까지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세미프로라고 K3, 4도 도전하는 이제 회원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수가 많아야 이 친구들한테는 경기력이나 몸 관리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경기 수가 줄어든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리그 파행뿐 아니라 하부 리그에 지원되던 승격 상금, 경기 지원금 등도 폐지된 상황. 사실 원초적인 해결 방안이지만은 연령대가 높은 이제 고참 회원들한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의 조금 더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나 경제적인 부담이나 축구만 신경 쓸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명분 삼아 내는 것이죠. 예, 335 내는 것이죠.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에도 불구하고 한국 축구의 풀뿌리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모든 행정의 최종 책임은 정몽규 회장에게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축구협회장 3차례 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회장. 국내 굴지 대기업의 총수이기도 합니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정몽규 회장, 상근 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몽규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합니다. 2026년 월드컵 8강을 달성하는 등 FIFA 랭킹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몽규 후보자 156표. 그렇게 정몽규 회장은 85.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4선에 성공합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요. 자기 임기 내에 아무리 망쳐도 다시 190명이라고 하는 닫혀져 있는 선거인단은 86%의 지지로 정몽규를 뽑아줍니다. 여론은 90%가 물러나라고 해도 관리가 가능한 그 190명은 그렇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아무리 뭘 잘못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예요. 너무 고였죠? 썩었죠? 냄새나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흘러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그냥 멀리서 봐도 보여요. 아, 이 회장님을 또 뽑아줘야지 또 우리 밥그릇이 또 안전하겠구나. 또 챙기겠구나. PD수첩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 논란이 된 여러 문제와 관련해 축구협회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해도 답변이 오지 않아 축구협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유영수 부회장 좀 지금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네, 오늘 사무실 안 계세요. 한국 부회장님까지 계속 근무. 계속 외근이 많으시죠? 예. 지금 안 계세요? 지금 지방대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럼 김승인 전무회장님. 전무님도 지금 안 계세요. 지방대가 있어서. 지금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거는 공문은 보내드렸고 임원분들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으시다고 해서 뵙고 조금 여쭤보려고. 예. 지금 뭐 계시지도 않고. 그 이후 협회가 보내온 서면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소송 중인 사항이라 답할 수 없다고 했고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 이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국회에도 자료 제출에 미온적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핵심 이유는 재판 중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자료를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골몰하는 듯한 그런 행태를 하는 거죠.
한편 일본 축구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이후 피파 랭킹 17위로 올라선 일본. 반면 한국은 32위로 추락하며 격차는 더욱 커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일본을 이제 부러워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뭐 아직도 라이벌 얘기하고 일본을 상대하면 꼭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우리가 3년 동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상대가 안 되는 일본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고 있고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일본 축구협회가 대표팀 강화, 지도자 육성 등의 계획을 담아 발표한 재팬스웨이 프로젝트. 목표는 2050년 자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고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겁니다. 야, 저게 진짜 가능한가?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이 일본 축구를 봤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지금 막 접근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회장을 그만두고 어떠한 사람이 여기에 회장이 오더라도 절대 이 계획은 바뀌면 안 된다. 이 길은 우리가 2050년 월드컵 우승하기 전까지 가야 된다. 그런 것처럼 일본은 세계화를 이야기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해서 실현했잖아요. 한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 조금씩 이제 집행부가 바뀌면서 다시 계속 새롭게 시작을 하고 뭔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내려지지가 않으니까 극명하게 나뉘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많은 축구 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팬들은 끊임없이 대한축구협회의 개혁을 요구해왔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제일 분노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피로도가 점점 쌓이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제 욕할 힘도 없는 거죠, 저희들은. 불안하죠. 안 바뀔 것 같죠. 그냥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냥 오픈할 거 오픈하고 보여줄 거 보여주고. 저한테 축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행복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저 뒤에 카드 섹션이 2002년 때인데 그때처럼 다시 그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 이제 저게 20년 이상 지났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두 한 가지 이 공놀이 하나 때문에 모두가 행복했던 그때가 너무 그립거든요.